다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일단은 자유로 나갈 건데 거기 최대 최소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 최소는 설명할 게 없고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활용 이런 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거기까지 설명은 다시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풀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설명할게요. 근데 고쟁이는 또 파트가 이게 지금 그 자기계에서의 활용 2잖아요. 2. 근데 여기까지만 있고 얘는 활용이 고쟁이는 여기 1하고 6까지 있고요. 여기 극소 극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최대 최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쟁이는 1파트, 2파트, 3파트들이 있어서 여기가 접선이고요. 여기가 극대 극소이면 최대 최소가 들어가고 여기가 방정식이에요.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프렌트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이는 요것만 나가고 고쟁이는 2하고 3이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시험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별로 푸셔도 되고 어차피 다 들어가요. 내가 적방을 안 했다 쳐도 적방은 다 들어가요. 뒤에 가면 적방 또 나와요. 방금에서 적방 또 나와요. 둘은 적방을 다 풀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파트들은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제일 큰 파트만 잠깐 설명을 좀 할까요? 뭐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 풀어야 돼요? 못 받았어? 나 잘못 받았어. 답지 좀 더 줄게요. 자, 최대치는 설명 안 할 거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방부등식의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3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풀면서 안 되는 것들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날 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수업 보면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오늘 들고 해주세요. 아니면 전날 얘기하면 좋죠. 안 들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자, 텍스트가 이런 형태 3차예요. 일단은 A가 양수라고 할까요? A가 양수면 뭐라 했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프 성질이에요. 그래서 뭐 미분을 일단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첫 번째 그게 분배율식이 0보다 크다. 즉, 두 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f 플라이 x가 3a의 x-알파, x-베타 형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 형태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f. 그래서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곳, 미분에서 0 되는 곳이 바로 x가 알파고 베타인 거다 한 얘기죠. 되겠어요?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안 보고 그냥 문제 푸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만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x가 알파야, 여기가 x가 베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축을 가졌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죠. 여기가 알파, 베타. 그죠? 그래서 여기가 부호로 따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되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야. 올라가지? 여기가 마이너스야? 내려가지. 여기가 플러스야?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를 잠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원래 미적에 나오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계속 설명했었던 부분이고 여기 2차에서 대칭축이 있죠. 여기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여기 알파와 베타 딱 중간에 있는 거죠. 맞나요? 대칭축이면 이 점에서는
함수에서는 저기 뭐다?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름만 적으세요. 변곡점이라고 해요. 미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저 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하고 자르고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돼서 대칭이 돼서 이 점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이 점에 대해 대칭.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접선 이 직선 위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접선을 그을 때 얘만 이 점에서의 변곡점에서의 접선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로 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접선은 이 곡선이랑 한 번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오니까요. 즉 접선의 방정식 중에 fx 위에 있는 접선 중에 그 접선에서 그은 접선이 fx랑 만나지 않는 접선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원래 미적분에 나오는 건데 요새 신기하게 여기 나와요. 아주 강하게 있어요. 아니 찍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3차일 때 변곡점이라는 점은 여기 극대극소의 대칭점이 될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이쪽 모양과 이쪽 모양이 같을 거다. 대칭해서 여기서의 접선은 이 3차의 그래프를 절단을 딱 지나갈 거고요. 얘는 이 그래프랑 만나지 않습니다. 보통 3차는요. 봐봐요. 보통 3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접선을 했잖아요. 여기서 만나요.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런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 변곡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생기지 않고 얘는 얘랑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한 군데 존재한다는 걸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희한하게 이게 나와요. 근데 원래 이게 미적에서 나오는 건데 증명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증명 되게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요. 근데 미적에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더럽다고. 왜냐면 어떤 점을 잡고 그 점에 접선이라는 것을 구한 다음에 얘랑 다시 fx랑 접선이랑 해서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3차, 3중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된 녀석인데 방부등식의 형태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x는 a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서 여기가 x는 b다 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얘가 y는 fx의 3차고요. 이 직선이 y는 gx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가 대가리가 이렇게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이 뭐였었죠? fx gx의 만나는 건 뭐예요? x가 a인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또는 x는 b다라는 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fx-gx는 어떻게 잡아요? x-a의 제곱 x-b라고 잡고 fx를 풀 때 gx를 넘겨서 1차일 거니까 어차피 mx 플러스 n 형성의 형태겠죠? 그만 들고 속 얼마나 했다고? x-a 제곱에 x-b 플러스 gx 형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3차 방정식 형태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다른 점에서 하나 더 만나? 라고 했을 때 쓰이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으로 많이 풀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능 특강도 약간 이런 문제 형식이 몇 개 있거든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왜 벌써 이렇게 돌아? 얼마나 논다 보겨? 자, 두 번째 형식.
번째 형식.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러면 f 플러스 x는 네, 3a의 x-알파의 제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쉬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x가 알파, 여기는 극점이 아니다. 아닌 거죠. 이게 F형. 너무 대놓고 푸는 거 아니야? 자, F 플라이 X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알파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죠. 네, 실가. 이거 어떤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기는 플러스죠. 쉬었다가 플러스. 올라가다가 쉬다가 올라간다. 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아까 그 얘기를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잘 들어요. 3차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우 있죠?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 y는 fx라는 녀석이 있었고 얘가 대가리가 그냥 일단 1차라고 1이라고 할게요. 개수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가 y는 gx라고 하자고요. 괜찮죠? 요점에 대해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럼 아까 선생님이 썼던 방법대로 하고 fx-gx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x가 감마다 라고 합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감마가 뭐라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괜찮아요? 그럼 얘는 네, x- 감마의 세제곱이 나왔는데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지? 이 얘기. 그래서 저기 저 점을 지나가는 데는 하나밖에 없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이 영보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이지만 요새 들어 모의고사에 드문드문 나오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들어봐요? 자,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플라이 x는 그냥 3a의 x제곱에 2bx 플러스 c 이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근이 있어서 미분해서 쉬어가는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되죠. 괜찮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도 변곡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다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걸 줬을 때 교점의 개수를 묻는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k로 두겠지. 얘는 정해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두 개가 되죠. 접하는 데가 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세 개가 될 거죠. 다시 하나가 되는 곳하고 다시 두 개가 되는 곳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k라는 영어로 0이라고 했을 때 근이 하나일 거냐?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일 거냐? 실근 3개일 거냐? 하나에 중근 2개일 거냐라는 거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방정식을 그었을 때 문제의 그래프랑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써먹었었던 3번 유형을 가져가면 그 그래프가 되게 그리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직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y는 이쪽에다가 비슷한 거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쳐요. 반대로 여기가 뭐 y축이라고 하죠. 점을 아예 하나 결정해요. 그래서 y는 만약에 n x 플러스 뭐 여기 숫자를 넣으면 b라고 해요. 근데 여기 하필이면 뭐 b에 0,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기는 길이가 똑같으냐가 위아래로 움직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돌죠.
일단 양수가 되면 이렇게 지나가면요 언젠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 변곡이 되죠. 이 변곡일 때 이후로 여기로 넘어가면 한 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곡에서 조금만 틀면 세 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변곡이 또 나와요. 그럼 또 문제가 돼버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또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너네가 이번에 시험 봤던 연속 문제를 또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면 그리고 그 배경에서 1차 함수와 접선 사이의 관계를 모르면 문제를 아예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요새 추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많이 개발 안 되는데 한번 이거 갖다가 만들자 우리가 잘라서 그래 기울기 바꾸자 y좌표 바꾸자 연속 문제 만들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내신에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 된 거야. 날 조류 난리 났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갖다가 뭘 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문제로 간다면 이건 무슨 문제예요? 방부동식 문제잖아요. 근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이 몇 개야? 라는 걸 하겠다는 얘기죠. 해볼까요? 방부동식 해봐요. 부동식은 안 하겠습니다. 부동식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고 되게 위험한 한 녀석은 어차피 뒤에 위험 나오면 질문할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좀만 참아. 요거까지만 하고 쉽게. 뭐 이렇게 몇 시간, 몇 분을 못 참겨? 자, 요 첫 번째예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3, 4차 방정식 방부등식을 풀 거예요. 첫 번째. 누굴 풀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A가 양수겠죠? A가 양수면 어떻게 해요? 풍부하고 마이너스 곱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다 틀렸는데? 내가 산수를 너무 못했어요? 자, x제곱에 cx 플러스 d 형태의 A예요.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제도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죠? 근데 그래프를 그렸다 치죠? 네, 이게 왔는데 일단 얘를 미분하네가 저걸 안 갖고 왔구나. 합성한다. 이걸 하네가 저거 말고 이번에 또 새로운 걸 갖고 왔는데 이따가 먹어야겠다. 얘처럼 1번처럼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럼 그래프가 이 모양이라는 건데 그럼 최대 3개를 만들 수 있죠. 3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짜리. 이렇게 2개 하나. 그러니까 그래프가 제일 쉬워요. 근데 대부분 몇 사람들은 나는 그래프 그리기 싫어요. 내가 요새 1학년 때 같이 있는데 1학년 뭐라고 하고 때 그래프 열심히 안 그리면 2학년 때 개판 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발 밑에 뭐 후배들이 얘기 좀 해줘. 그래프 안 하면 2학년 때 쫓겨가자. 난리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극대랑 극소가 도구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야, 베타야 이렇게 나눴을 때 극대와 극소의 도구가 뭐다? 다르다. 이 문제를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이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식으로. 왜? 그래프를 우리가 잘 못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함수 자체에 미정계수가 있거나 거기서 어떤 점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로 관계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알아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설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해설에 다 설명해주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그래프 당겨주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까지가 해설이에요. 여기는요. 2개 중에 하나가 보다 0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보잖아요. 거기서 같은 경우 극소값인데 뭐 어디 2개 접한다. x 2개 접한다. 이렇게는 이거 나온다고. 이거 중에 하나는 극소값인데 x 2개 접한다.
극대값인데 x축이 잡았다. 이게 되지? 이런 거죠. 자, 하나다? 그러면 네, 이건 본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져다가 얼마만큼 다른 문제, 방부등식의 문제에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접선애랑 만나는 고점 그걸 가지고 다시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왜 식을 저기서 없지? 선생님 왜 저렇게 풀지? 해석은 왜 이렇게 풀지?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그게 편한 거예요. 노가다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미분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특히 방부등식에서 얘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요? 모의고사에. 그럼 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극대급수 그래프 방부등식.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치대예요. 활용은 진짜. 접방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차피 접방 나중에 방부등식 또 나오잖아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이 방부등식이 또 처음에 쓴 데가 어디냐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안 그려도 되죠? 어차피 다 하나하나니까 괜찮죠? 근데 만약에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ax 제곱 여기까지만요. 미안. 좀만 눈을 좀 떠봐. 여기 요거네.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얘를 미분했을 때 3차가 이렇게 덩그러니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3차함수 그래프 성질 아니면 그거 처음에 알겠지. 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더 설명해 줄게. 뭐 이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자르면 뭐 비율이 1대2다 이거 다 이제 알지? 뭐 이제 지겹잖아요. 나중에 다시 해줄게. 다음 시간에. 자, 요거 지금은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가고. 요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극값을 몇 개 갖느냐? 얘 따라 살 건데 이걸 뭐야? 판매시 쓸 거야? 못 쓰잖아요. 이거 쓸 거예요. 이때 여기 동물을 쓰는 거예요. 왜? 4차원 공식이잖아요. 이게 근을 몇 개 가져? 라고 하는 게 3개야, 2개야, 하나야가 되는 결정할 때 여기다 갖다 놓고 3개래. 그럼 여기서의 3개래. 이 3차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3개래.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그만해. 그러면 알파x 그래프가 더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그만해. 이게 그대로 전환해서 이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4차함수 그래프 안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4차함수 그래프 만약에 얘가 2개래. 그러면 봐요. 이게 x축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가 된다는 거죠. 되세요? 그래서 뭐야? 선생님 그때 얘기했다. y는 fx랑 f'x의 서로 간의 소통 관계가 그래프상으로도 식으로도 이어져야 된다. 이게 그때 편차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그래프가 여기 나오든 어떤 그래프가 여기 나오든지 간에 서로 호환이 돼야 된다. 심지어 이 f'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여도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문제를 풀면서 이게 그런 문제구나 하고 분류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푸는 건 안 돼요. 문제 하나를 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형을 외워야 되는 시대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 잠깐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